이제 7살 때부터 계속 보육원에 살았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불행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목표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번 서울대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학교사 김성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동생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의지를 좀 다지는데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좀 섭외를 했습니다. 남다른 성장 과정을 거쳐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재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만 계속 살았죠. 네. 트럭 운전 기사셨는데 예.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이제 다니다가 저를 이제 7살 때 네. 보육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이제 7살 때부터 계속 보육원에 살았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친척들이 이제 저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큰아버지 댁에 가서 살았습니다. 큰아버지는 강원도에 사셨어요. 네. 농장도 크게 하시고 농사도 좀 크게 지으시다 보니까 좀 일을 많이 했고요. 네. 술을 많이 좋아하셔서 좀 학대를 받으면서 좀 학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평생 맞을 거 그 시기에 다 맞았습니다. 굉장히 좀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좀 불행할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랄까 좀 일을 많이 하면서 네. 큰아빠한테 좀 많이 맞으면서 지내기는 했지만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좀 더 낫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보육원보다는 맞아도 큰아버님과 같이 지내는 게 그래도 낫다? 예, 그래도 더 낫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큰아버님과 지내는 동안 뭐 직접적으로 일도 많이 하셨나요? 예, 그렇죠. 엄청 했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닭이 300여 마리, 돼지가 70여 마리, 개가 100여 마리, 네. 오리, 칠면조, 토끼, 흑염소 동물들을 많이 기르셨거든요. 주로 가축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동물들 밥을 다 주고요. 이제 싸놓은 것들, 네. 그것들을 다 치우고 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 말고도 이제 밭농사도 좀 크게 지으셨었어요. 더덕이나 도라지 이런 것도 많이 키우셨고 뭐 고추나 이제 감자, 네. 고구마 이런 것들을 많이 심으셔서 예, 일거리가 엄청 많았죠. 그러면 네. 학교 다녀오는 그런 시간 말고는 거의 노동으로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30분만 좀 늦게 들어와도 큰아버지가 되게 뭐라고 하셨거든요. 너 뭐 하다가 들어왔냐.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 동물들 밥 줘야 되는데. 초등학생일 때. 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너무 힘들어서 가출까지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큰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네. 좀 주사가 있으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큰어머니를 많이 때리셨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고요. 예. 제가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방에 불도 안 켜놓으시고 큰어머니가 이제 상에다가 보라색 액체를 따라놓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자마자 뭔지를 알았죠. 왜냐면 일을 하면서 많이 봤던 거니까. 그게 제 초제였어요. 근데 저 큰엄마한테 막 울면서 그랬어요. 이거를 왜 컵에 따라놓고 계시냐. 네. 큰엄마가 그냥 이거 먹고 죽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큰엄마를 붙잡고 굉장히 울면서 이거 먹지 말라고. 이거를 큰엄마가 드시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큰엄마가 그래 너를 봐서 안 먹을게 하고 그거를 이제 치우시더라고요. 네.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네. 믿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잤죠. 네. 방에 들어가서 잤는데 한 새벽 1시쯤에 이제 큰아빠는 그때 별채에 계셨거든요. 네. 근데 큰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왜요? 지금 큰엄마 지금 뭐 토하고 난리 났는데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큰아빠가 있는 별채로 막 달려갔어요. 네. 이제 큰엄마가 막 보라색 액체를 계속 막 토하고 계시고 바닥에 계속 굴르고 계신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를 불렀는데 되게 집이 산골짜기에 있었거든요. 예. 구급차가 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고 결국에는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일이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불행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생활들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서 큰아빠한테 이제 정말 큰맘 먹고 네. 맞을 각오를 하고 저 나가 살겠다고 방만 얻어주면 나가 살겠다 혼자 살겠다 그렇게 큰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월세 5만 원짜리 방을 얻었어요. 월세 5만 원짜리 방은 네. 쉽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떤 수준이죠? 제가 지금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방의 사진을. 1평 조금 넘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시기를 보낸 거죠. 급식에서 뭐 만두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거 먹고 네. 예, 그런 식으로 보냈죠.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또 다른 데서 사셨나요? 예, 제가 그렇게 이제 혼자 나가 살고 있다는 거를 네. 큰아빠가 또 다른 친척한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모가 네. 저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집으로 와서 살아라. 고모를 따라서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고모 집 형편도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좀 힘들어 하시다가 네. 저한테 이제 다시 보육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더 이상 인생이 나빠질 것도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고모 하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보육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집이 좀 힘드니까 네네. 보육원에 좀 가면 안 되겠느냐? 네네. 근데 좀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 뭐랄까요? 불행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또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어린 나이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살아왔잖아요. 예. 그 순간순간에는 그런 불행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보육원에 살 때보다 큰아빠네 사는 게 더 나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만족을 하고 살았고 또 큰아빠네 살 때보다 혼자 나가 살 때는 이제 큰아빠가 때리지 않으니까 네. 예, 거기에 또 만족을 또 하면서 1년을 보냈고 맞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디냐. 예. 또 이제 혼자 살 때보다 고모가 찾아오니까 네. 그래도 굶지는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고모네 집에 갔던 거죠. 근데 고모네 집도 많이 형편이 안 좋으시니까 그래 원래 보육원에 살았었으니까 네.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기는 여주에 있는 보육원에서 보냈거든요. 그 보육원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집요하게. 애들 둘 있으면 너네 둘이 와가지고 싸워라. 싸움 구경을 주변에서 형들이 하고 너네 둘이 싸워봐라. 안 싸우면은 형들이 막 나서서 때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네. 운동회 같은 행사들이 많잖아요. 운동회. 부모님이랑 이렇게 돗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점심을 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많이 좀 슬픈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괜히 학교 밖으로 나가서 빙빙 돌다가 이제 점심시간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예. 그래서 이제 보육원을 옮기게 됐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공부를 조금씩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중3 2학기 때부터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뭐 제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은 온전한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점점 더 이제 빠져들게 된 거죠. 내가 기존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것을 갖는다는 기쁨이었나요?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버틸 수 없다는 그런 좀 앞발이 같은 그런 정신이었나요?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항상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담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내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요. 네. 말 그대로. 네. 예. 그래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소박한 꿈일 수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는 거. 어떤 걸 이제 목표로 삼고 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거의 안 해봤잖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가 뭐 인문계 고등학교, 네. 실업계 고등학교
그렇게 나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었어요. 그 정도로. 다들 저 횡성 공고 가니까 네. 나도 횡성 공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았던 거죠. 야. 그런데 이제 인천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오고 네. 교육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목표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번 서울대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게 됐어요. 마음먹는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로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열심히 했죠. 그 고등학교 3년으로 되돌려주겠다 하면은 네. 못할 것 같아요. 안 돌아가요? 예, 안 돌아가요. 다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거의 뭐 하루에 잠을 4시간밖에 안 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를 했거든요. 네. 새벽에 공부를 하고 아침 7시까지 학교에 또 가서 네. 또 연교시 하기 전까지 또 계속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항상 늘 뭔가 공부를 했어요. 물론 뭐 과외나 학원 같은 거를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아니었고요. 이제 문제집도 자유롭게 막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많이 얻어서 정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죠. 뭐 인강을 볼 물론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고요. 그 흔한 컴퓨터도 없었고 네, 다 같이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인강을 보려고 독점을 할 수가 없는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네. 이제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었는데 제가 푼 수학 문제집만 100여 권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동물생명공학 전공을 했어요. 생명, 의료 이런 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원하는 학과를 골라서 갈 정도의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너무 네.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골라서 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거의 턱걸이로 붙었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뭐 약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좀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보기에 불행할 수 있지만 뭐 평생 불행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좋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보육원이라는 곳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예, 이제 보육원은 이제 법적으로는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보육원에서 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거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퇴소를 했죠. 그냥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계속 보냈던 거죠. 이제 숙식이 가장 큰 저의 삶의 문제로 다가온 거죠.